교수학습, 교수봉합. 수업 목표, 즉 행동 목표 진술 방식. 일반적인 법칙은 타일러의 진술 방식을 따르는데 1. 학생의 도착점 행동으로 진술할 것. 도착점 행동이란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보일 행동이다. 2. 구체적 행위 동사를 사용할 것. 행위 동사란 행동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동사로서 무엇을 이해한다 보다는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 와 같은 동사를 사용할 것. 3. 행동과 내용으로 이원 분류되어 있는데 학습 목표가 만약 인수분해를 풀 수 있다 라면 인수분해가 내용에 해당되고 풀 수 있다가 행동이 된다. 4. 하나의 목표에 하나의 행동으로 진술할 것. 무엇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와 같은 문장은 쓰지 않는다. 메이거의 수업 목표 진술 방식.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고 특징으로 도착점 행동의 징표, 도착점 행동이 나타나는 조건, 도착점 행동의 성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수락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건에 해당하는 10개의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수락 기준에 해당하는 8개 이상의 문제를 도착점 행동으로 풀 수 있다 와 같이 수행 목표를 진술할 수 있다. 그롤랜드는 역시 일반적 법칙을 따르고 일반적 목표를 먼저 진술한 후 명세 목표를 진술할 것을 권장한다. 수업 목표 진술 방식의 장점은 수업의 측면에서 수업 전에 구체적 행위 동사로 진술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구체화되어 체계적인 조직과 전개가 가능하여 수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학생의 측면에서 학습할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높아지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평가의 측면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제공되므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 결손이 해소되고 수업이 개선된다. 단점으로는 수업 목표를 사전에 진술하기 때문에 수업 중 발생하는 표출 목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또한 예술 영역과 창의성은 행동을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사전 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수업과 교수의 결과로서 학습이 일어나는데 수업은 가르치는 행위를 뜻하며 교수는 설계, 개발, 실행, 관리, 평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수업보다 큰 개념이다.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학습이란 수업, 훈련, 연습 등의 경험에 의한 내 외적 행동의 지속적 변화를 의미한다. 교수 이론은 서술적, 처방적, 규범적이란 특징이 있다. 처방적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방법과 절차를 처방해준다는 의미로 병원에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약을 처방해준다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규범적이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가치, 즉 교육 목표를 의미한다. 라이겔루스의 처방적 교수 이론. 교수의 조건이란 교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으로 교수 목표, 학습 과제, 학습자 특성, 교수의 외적 환경 등이 있다. 학습 과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개념, 원리, 절차 등의 과제 유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주어져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교수의 방법으로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이 있는데 조직 전략은 또다시 미시적 전략, 거시적 전략으로 나누어진다. 미시적 전략이란 하나의 개념, 원리에 대한 것으로서 한 차시의 수업을 조직하는 전략이고 거시적 전략은 여러 가지의 개념, 원리에 관한 것으로서 장기적으로 조직하는 전략이다. 교수의 조건은 교수의 방법을 통해 교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좋은 교수가 이루어진다면 교수의 결과로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등이 높아질 수 있다. 효과성이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 효율성이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두 학생이 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한 학생이 투자한 시간이 더 많다면 그 학생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둘의 효과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매력성은 학생이 학습에 대해 느끼는 동기, 흥미 등을 말한다. 수많은 교수 이론 및 모형들이 있는데 크게 두 범주로 나누자면 전통적 모형과 구성주의자들의 학습자 중심 모형이 있다. 전통적 교수 이론 및 모형.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 캐롤은 학습의 정도를 학습에 필요한 시간분의 학습에 사용한 시간으로 나타내었는데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학생에 관한 요소로서 적성, 수업 이해력이 있고 교사에 관한 요소로서 수업의 질이 있다. 학습에 사용한 시간은 학생에 관한 요소로서 학습 지속력이 있고 교사에 관한 요소로서 학습 기회가 있다. 캐롤의 모형은 교사가 수업의 질을 높여서 학생들의 수업 이해력을 높여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낮추고 보충 또는 교정학습을 통한 학습 기회를 높여
학생들이 학습에 사용하는 시간을 높이도록 하여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이다.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 이론.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교수기계, 즉 문제집을 의미한다. 이 이론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율학습에 용이하다. 프로그램 학습 이론의 방법이자 절차로서 수업 목표에 따라 학습 과제를 분석한 후 위계를 결정하고 문제 순서를 결정하여 교수 기계로서의 문제집을 개발하면 학생들은 문제를 풀어보고 오답일 경우 보충학습을, 정답일 경우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활동을 하게 된다. 위계에 따라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모든 문제를 풀게 되므로 프로그램 학습 이론의 목표인 학습 부진화의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프로그램 학습법의 원리로서 1. 능동적 반응의 원리,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한다. 2. 스몰 스텝의 원리, 학습 내용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 쉬운 문제에서 점진적으로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보게 한다. 3. 즉각적 강화의 원리,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바로 답을 공개하여 피드백을 한다. 4. 자기 속도의 원리,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속도로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화 교수 이론이란 개개인에 맞춘 교수 이론을 의미하는데 적성처치 상호작용 모형 ATI, Aptitude Treatment Interaction과 개별화 교수 체제 PSI, Personalized System of Instruction이 있다. 적성처치 상호작용 모형의 기본 입장은 하나의 수업 방식이 모든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것은 아니며 학습자의 적성과 교수 방법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습자의 적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적의 개별화 수업을 찾고자 한다. ATI의 이상적인 형태는 왼쪽의 그래프와 같은데 적성이 낮은 학생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교수 방법으로 수업을 받으면 적성이 높은 학생보다 성적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ATI의 현실적인 형태로는 적성이 높은 학생은 어떻게 설명해도 적성이 낮은 학생보다는 수업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난다. 따라서 ATI에서의 이상적인 방법은 학습자의 능력, 적성에 따라 다른 교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다양한 교수 변인을 투입, 즉 다양한 방법의 교수를 통해 개인차를 줄이는 것이다. 개별화 교수 체제 PSI의 기본 입장은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법을 발전시켜 단수 학습에 적용한 것이다. 교수 절차는 먼저 분철된 학습 과제와 학습 안내서를 배부한 뒤 개별 학습을 하게 한다. 한 단원을 학습할 때마다 평가하여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통과하지 못하면 보충 학습을 실시한다. 그 후 학습 보조원이 도움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강의를 실시한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정보 처리 모형. 자극, 즉 정보는 눈과 귀와 같은 감각기를 통과하는데 이때 선택적으로 주의하고 지각할 경우 작업 기억에 머무르게 된다. 작업 기억에 있는 정보들은 부호화를 통해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고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들은 인출을 통해 작업 기억으로 갈 수 있다. 정보를 장기 기억에 쉽고 오랫동안 저장하려면 유의미한 부호화가 필요한데 그 방법은 정교화, 조직화, 심상화, 맥락화가 있다. 정교화란 새로운 학습 내용을 기존 지식에 연결하여 학습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조직화란 관련 있는 것끼리 묶어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 곧 범주화를 뜻하며 조직화가 잘 이루어질 경우 개념 간의 위계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된다. 심상화란 이미지와 연관시켜 정보를 기억하는 방법이고 맥락화란 관련 있는 상황이나 맥락에 근거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스벨의 유의미 교수 학습 이론. 여기서 유의미란 새로운 학습 내용이 기존의 인지 구조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학습 내용은 지식의 구조인데 명제와 같은 말이고 브루너가 말하는 지식의 구조와 같다. 브루너와 오스벨의 차이점은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를 학습하기 위해 발견 탐구 학습을 강조한 반면 오스벨은 발견 탐구 학습뿐만 아니라 강의식 수업도 강조하였다. 오스벨의 유의미 교수 학습 이론이란 원리, 개념, 명제 등으로 구성된 학습 내용을 조직화하여 제시하고 선행 조직자와 요약 정리 및 복습을 통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설명식 교수 방법이다. 교육 목표는 유의미 학습의 촉진이고
학습 과정을 크게 범주화하면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이 있다.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유의미한 학습 과제가 이에 해당하고,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고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기존에 조직된 인지구조, 즉 사전지식과 포석과 동화의 인지과정이 있고,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 변인으로서 명제의 재생, 파질, 적용 및 전이가 있다. 이때의 명제는 지식과 같은 말이다. 유의미한 학습의 조건은 유의미한 학습과제, 관련 정착 의미의 존재, 유의미한 학습 태세이다. 유의미한 학습 과제란 실사성과 구속성을 가진 과제인데, 실사성은 명제를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 명제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등변 삼각형을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정의해도 되고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정의해도 되는 것과 같다. 구속성이란 임의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굳어져 그 관계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역사 발생적으로 적분이 먼저 개발되었지만 쉬운 이해를 위해 미분을 배운 후 적분을 학습하는 것으로 수학 교과가 조직되어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구속성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의미한 학습 과제가 준비되면 논리적 유의미가가 발생했다고 한다. 관련 정착 의미란 사전 지식을 말하는데, 새로운 학습 과제가 기존의 인지 구조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학생이 관련 정착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적 유의미가가 발생했다고 한다. 유의미한 학습 태세란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 과제를 기존의 인지 구조 속에 의미 있게 통합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데, 학습자가 유의미한 학습 태세를 가진 경우 심리적 유의미가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즉 세 가지의 유의미가가 발생하면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난다. 오스벨은 유의미한 학습이 진행될 때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는 포섭과 동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포섭은 하위적 포섭, 상위적 포섭, 경위적 포섭이 있는데, 하위적 포섭이란 새로운 개념이 기존 개념보다 하위에 있는 경우로서 상관적 포섭과 파생적 포섭으로 나누어진다. 상관적 포섭은 새로운 학습 내용이 기존의 학습 내용을 확장, 수정, 정교화하는 것인데, 배추나 무 같은 뿌리 식물만을 채소로 알던 학생이 토마토, 오이 같은 뿌리, 줄기,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채소의 개념을 확장, 수정, 정교화하여 재정의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상위적 포섭이란 새로운 개념이 기존 개념보다 상위에 있는 경우로서 귀납적 추론 과정을 의미한다. 병의적 포섭은 새로운 개념과 기존 개념이 동일 수준에 있는 것인데, 기존의 행동주의, 인지주의에 대해 배운 학생이 새롭게 구성주의에 대해 배우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선행조직자란 유의미한 학습의 조건에서 나왔던 관련 정착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 학습 내용 설명 전에 도입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과제보다 높은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을 가진 자료이다. 선행조직자는 설명조직자와 비교조직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설명조직자는 학습자의 인지구조 속에 새로운 학습 과제에 대한 선행 지식이 전혀 없을 때 사용하는 조직자로, 학습하게 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나 일반적인 예를 제시하여 새로운 학습 과제를 친숙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비교 조직자는 학습자가 새롭게 학습할 내용과 연관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는 조직자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은 물론 이전 개념까지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유의미 교수의 원리는 선행 조직자의 원리, 점진적 분화의 원리, 통합적 조종의 원리, 선행학습 요약 정리의 원리, 내용의 체계적 조직 원리가 있다. 선행 조직자의 원리란 수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선행 조직자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점진적 분화의 원리는 새로운 학습 과제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을 때 가장 포괄적인 개념부터 먼저 제시하고 나서 점차 분화되는 명제 개념 사실들을 계열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통합적 조종의 원리는 새로운 학습 과제와 연관된 선행 지식이 있는 경우 새로운 개념을 이전에 학습된 것과 관계될 수 있도록 두 개념을 비교하고 대조하여 따져보는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행학습의 요약 정리의 원리는 현재까지 학습해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인지구조 속에 통합된 개념을 명료하게 조직시켜줘야 한다는 원리인데, 수업 마지막 단계에서 복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다음 수업 때의 선행 조직자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용의 체계적 조직 원리는 학습 과제, 선행 조직자, 기존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유의미 교수 이론의 장점은 선행 조직자를 통해 사전 지식의 활성화를 강조하므로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이해한 지식을 잘 기억할 수 있고 적용 및 전이를 할 수 있어서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단점은 강의식 수업이므로 학생들이 수동적 태도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단어법과 선파수를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